여러분은 잡다한 생활용품을 살 때 주로 어디로 가십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동네 슈퍼보다 올리브영을 자주 찾고 있으며 다이소 또는 무인양품을 찾아 생활 필수품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인양품의 뜻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생활용품을 파는 무인양품의 뜻은 없을 무, 도장인, 어질량, 물건품, 브랜드가 없는 좋은 물건을 만든다, 즉 합리적 제품을 강조합니다. 우리에겐 다이소가 더 익숙하지만 무인양품은 한때 일본 최고의 유통업체였습니다. 무인양품은 1980년 세이유에서 자사 브랜드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 주식회사 양품계획으로 독립합니다. 90년대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며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었는데 무인양품은 1999년 1066억엔의 매출을 기록하며 한화 1000조 원이 넘는 매출과 함께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이 되자 돌연 38억엔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보통 사업이 하향 곡선을 그리면 구조조정, 해고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당시 사장으로 취임한 마세이 타다미스는 단순히 해고와 사업 축소 등을 통한 숫자 놀이로 회복하려 하지 않고 진짜 문제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구조에서 찾아냅니다. 위기에서 무인양품을 구한 사장에 의하면 단 하나의 키워드는 구조입니다. 소위 잘 나가던 무인양품의 직원들은 대기업병에 빠져 있었으며 당시 무인양품은 대개 어느 회사나 그렇듯 대충 엑셀을 이용한 업무 처리, 안정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시스템 등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보통 대기업이라고 하면 완벽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이건 감히 장담드리건대 그런 완벽한 체계를 갖춘 대기업은 없습니다. 엉망진창에서 조금씩 수정해 나아갈 뿐입니다. 중소기업과 비슷합니다. 아무튼 위기의 순간에 이 구조라는 것을 바닥부터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경험주의가 회사를 망치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는 전 세계 어디서나 동일 요소를 고려한 자동 발주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점장의 개인 의견에 의한 진열이나 발주가 아닌 최적화된 기준에 의한 구조. 그 모든 기준을 무지그램이라는 매뉴얼로 만들어냅니다. 무지그램은 뒤에서 더 다루겠습니다. 그는 일하면 성과가 돌아오는 구조도 만들기로 합니다.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회사의 주체는 직접 일하는 직원과 사내 문화입니다. 마세이는 인재는 모이지 않는다, 키워야 한다는 구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목표로 한 실행 95% 계획 5%의 구조를 만듭니다. 인재를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구조 중 하나로 커리파를 도입합니다. 직원의 평가를 선임에게만 맡기면 감정이 개입되어 부작용이 발생하는 인사기능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구조를 시스템화해 놓은 것입니다. 이 구조는 올바른 인재 육성과 애사심을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부서 간 이동을 보다 자유롭게 지원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유는 직원이 한 곳에만 머무르게 되면 자기 조직의 이익만을 위해 업무를 하게 되며 이는 회사 전체의 이익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을 이해하고 실제 구조와 실행에 성공한 마세이가 새삼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단지 아는 것과 결과를 내는 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마세이는 이런 구조를 만듦으로 개인의 이익을 배제하고 차별 형성을 방지함으로 회사 발전이 목표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라는 구조의 핵심으로 만들어낸 문화 중 하나가 실행력 95%입니다. 마세이는 달리면서 수정하지 않으면 절대 맞출 수 없다고 합니다. 문서 업무는 단지 문서 업무일 뿐 탁상 공론과 빠른 손절을 합니다. 실행력을 9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마세이는 몇 가지 규칙을 정합니다. 어떤 경우도 제안서는 한 장입니다. 불필요한 내용을 줄이고 회의를 위한 회의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이라는 구조는 달라야 합니다. 한 제안서에 최대 3명의 서명만 기재하게 합니다. 윗사람이 책임을 갖고 직접 보고하게 합니다. 진짜 일을 하는 구조라면 정시 퇴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 안에 일을 끝내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생산성은 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행 95%가 아닙니다. 무인양품 사원들의 인터넷 사용을 조사해보니 근무 시간의 25% 정도는 일과 관련 없는 사이트를 모았습니다. 단 야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업무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오후 늦게는 새 업무를 맡기지 않는다는 구조를 만들기도 하고 현업에서 가공해서 사용하는 정보를 시스템부와 상담해 시스템화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일에 대한 공헌도는 시간이 아니라 결과로 측정하는 구조와 문화를 만들어 일과 그 결과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는 앞서 인사구조의 커리파라는 시스템과 연동되어 시너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가 좋은 구조입니다. 무인양품의 구조 중 그 코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무지그램. 그 무지그램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무지그램은 직원이 업무를 할 때 따를 수 있는 기준, 즉 업무 매뉴얼입니다. 무지그램은 일본에서만 13권, 한국 문화에 맞춘 추가 4권이 더 있고 총 2000페이지가 넘으며 기준이 되는 모든 내용을 포함합니다. 물건의 진열에서부터 발주 기준, 손님 응대 등을 포함합니다. 중요한 점은 1. 매달 갱신이 된다는 점, 2. 탑다운 방식이 아닌 바텀업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무지그램도 처음엔 상부에서 지침을 정해서 직원에게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현장을 제일 잘 아는 것은 현장 직원입니다. 이에 현장에서 매달 제안하는 내용을 올려 중요한 사항을 반영합니다.
업데이트된 내용을 다시 전사가 공유하여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이를 마세이는 피가 돈다라고 표현합니다. 살아있는 매뉴얼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출점, 즉 매점을 하나 더 늘릴 때의 기준도 포함합니다. 이 구조를 도입한 이후 출점 성공률은 80%에 달하게 됩니다. 즉 이런 것도 매뉴얼에 적어야 해? 하는 것부터 모든 것을 기준화합니다. 백문이불여일견 무지개램의 몇 가지 실제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문구를 만들 때 화려한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부터 자세합니다. 업무 개요와 목적을 정확히 명기함으로 기준을 정확히 잡아갑니다. 마네킹에 옷을 입힐 때는 옷의 종류에 따라 삼각형 또는 역삼각형을, 기본 컬러는 3가지 이내로 줄이는 것까지 정확히 명기합니다. 오해나 실수의 소지가 개입할 수 없는 매뉴얼입니다. 이런 업체들에게 출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요한 업무를 몇 명의 경험과 간단한 몇 가지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그 기업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투자를 잘못하면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 앞서 나온 내용처럼 이 시스템을 자동화한 이후 출점 성공률은 80%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는 정글 같은 시장에서 높은 성공률입니다. 또한 자잘한 회의 내용, 시간, 대상, 목적 등을 모두 공유하여 담당자가 없어도 회사 차원에서 유연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에이 대기업이니까 가능하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가지 얽힌 조건으로 인해 대기업이 오히려 구조를 바꾸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해내며 32억엔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와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구조의 힘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마세이가 세이유에서 무인양품으로 간 것은 좌천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엔 항상 어려운 것을 택한다는 마음으로 매 순간을 잘 견뎌내며 결국 한 회사와 여러 사람의 직장을 지켜냅니다. 어려움 속엔 항상 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살면서 힘든 시기가 있다면 잘 이겨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